자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오늘도 저와 함께 정치와 법 과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민법에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.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정치와 법 과목을 보통 고등학교 2학년에 많이 배치를 해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도 역시 정치와 법은 2학년 교과목이고요. 이 관련된 부분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정치 쪽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부분 좀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법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민법과 형법이 거의 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민법도 조금 어려워하고요. 뭐 형법에서 이제 형사소송법 관련된 부분 좀 다소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저와 함께 차근차근씩 관련된 주제들을 조금씩 학습해 보면서 조금 여러분들의 모자란 지식들 보충해가는 그런 시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미성년자와의 계약 부분입니다. 두 개의 차시로 만들 예정이고요.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이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많이 중요시해서 시험에도 미성년자와 관련된 민법 사례, 즉 계약을 했을 때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을 때 이게 원천적으로 무효인지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취소가 안 되는지 이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. 먼저 미성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는가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민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성년, 민법 제4조는 뭐냐면 성년이란 그러니까 여기 나 연령이 나오면 무조건 만이라고 생각하십시오. 사람은 19세에 이르러 성년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반대로 미성년자란 만 19세가 안 되는 자, 미만인 자를 얘기할 수가 있죠. 그런데 이제 미성년자는 몇 가지 법적 지위를 갖는데요. 첫 번째가 제한 능력자입니다.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 부분에서 배웠었던 것 중에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,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. 근데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뭐냐면 단독으로, 그러니까 혼자의 의사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입니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는 뭐냐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이 부분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. 두 번째는 법률 행위를 할 경우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.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비싼 한 100만 원짜리 좀 넘는 뭐 노트북이라 이런 것들을 사겠다라고 하는 경우 그냥 혼자 가서 단독으로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. 예를 들어 또 이런 경우 많이 있죠. 뭐 핸드폰 같은 거, 핸드폰 가게 가서 저 이거 계약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러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확인한 후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게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따라서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를 할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 네 번째,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일단은 유효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 부분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경우와 무효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한 경우도 일단은 유효한 걸로 그렇게 법적으로는 형성이 됩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, 요 네 번째 사항의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뭐냐면 이제 여기 빠진 게 뭐냐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한 경우, 요가 여기가 얼마큼 빠져 있는 거죠. 그 경우엔 취소를 할 수 있다. 이게 무효다가 아니라 취소를 할 수 있다. 입니다. 근데 누가 취소할 수 있냐?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. 미성년자 본인이 하거나 아니면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. 이 부분 세 가지 다 잘 알아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. 근데 이제 앞서 이제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잠깐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행위 능력이 결여된 자, 즉 독립하여 유효한 여러 가지 그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미성년자가 왜 해당이 되고요. 보면
두 번째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. 여러분들은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. 이 부분에서 항상 미성년자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그냥 교과서라든가 이런 거 보면 좀 나오는 예 중에 하나가 좀 있길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질병이나 장애, 노령, 뭐 여러 가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입니다. 그러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좀 의사 판단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죠. 그러면 예시로 든 게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중증 치매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거동이 아주 불편한 노인 이런 경우가 조금 문제가 됩니다. 실제 그 사례들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. 뭐 예를 들어서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이라든가 장기적으로 병원에 의식 없이 누워 계신 그런 분의 사례가 좀 가끔씩 가다 보이는데 그런 분 같은 경우에 이제 치료비를 대야 되는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재산상의 어떤 처분을 그 노인분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을 팔아야 되는데 본인이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분이 어떻게 아파서 그 의식이 좀 어려워서 그래서 팔거나 재산상의 어떤 처분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, 그 경우에 성년후견인이라고 하는 걸 둬서 대신 처분해서 병원비를 마련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끔 예로 나올 수는 있는데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. 시험에 무조건 미성년자가 나옵니다. 두 번째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는 건데요. 이것도 똑같습니다. 질병, 장애, 노령,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. 아까와는 좀 차이가 나는 게 지속적으로 결여되느냐, 요 말이 빠졌냐, 요 두 개의 차이가 있는데요. 예시 중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이거 실제 예라고는 하는데, 이 스마트폰 중독증, 뭐 이런 거 빠져가지고, 그 도박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빠지신 분이신데, 이제 그분이 우울증인가 조현병인가 이런 걸 좀 앓고 있었대요. 그래서, 예, 그 본인이 뭐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거는 할 수는 있는데 보면 이런 중증 도박하고 뭐 조현병 이런 것 때문에 좀 정신적으로 조금 힘드시다가 가족들 몰래 대출을 막 받고 뭐 이랬었던 적이 있었나 봐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재산과 관련된 부분, 특히 이제 대출 받는다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한정 후견인을 둬서 이분이 그분의 그 허락이 있어야지만이 요 대출 받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가 제한 능력자에 관련된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는 거고요.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그렇게 너무 좀 집착해서 알 필요는 없고 미성년자와 관련된 이와 관련된 사례만 조금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미성년자의 경우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다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어떤 법률 행위, 뭐 계약을 했다든가, 뭐 비싼 물건을 구매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일단 계약이 유효하다입니다. 유효하다. 하지만 미성년자 본인 내지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례입니다. 그런데 몇 가지 예외적으로 미성년자 혼자 단독으로도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뭐냐면 법정 대리인에 의하여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해락된 재산의 처분 행위입니다. 요거와 관련된 사례로 나오는 것들은 이제 용돈 범위 정도에 해당되는 경우, 그 경우에는 미성년자 혼자 단독으로도 재산 처분 행위가 가능하다입니다.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교 가야 되는데 문제집을 하나 사와야 된다라고 합시다. 뭐 예를 들어서 정치화법 교재 하나 사려고 문제집 사려고 학교 문방구에 가서 아저씨 정치화법 문제집 하나 주세요 라고 할 때 그때 그 서점의 사장님이 여러분께 야 너 미성년자니까 집에 가서 부모님 동의서 얻어 갖고 와 그러면 내가 너한테 팔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. 그쵸? 이 경우는 이제 그 보통 용돈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정도의 돈을 처분할 때는 그런 정도는 미성년자 혼자서 단독으로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. 두 번째,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명하는 행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
권리만을 얻는 경우,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뭐 무슨 갑자기 뭐 돌아가신 뭐 할아버지나 할머님이 내 재산 100억, 빚도 전혀 없는 내 재산을 전부 다 내 손자에게, 여러분에게 주겠다. 그렇게 권리만을 얻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. 그럼 좋잖아요. 그런 경우는 단독 법률 행위가 가능합니다. 또 혹은 의무만을 명하는 행위. 야, 너에게 내가 진짜 빚만 남겨준다. 빚을 뭐 5천만 원 남겨줄 테니까 뭐 가져가라. 과도한 채무가 생기는 거죠. 그런 것들은 이제 면하는 행위. 이런 경우는 미성년자 저 이 부채 못 받겠어요.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그런 경우에는 단독 법률 행위가 가능합니다. 세 번째 얘는 법정 대리인에 의해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입니다. 이게 이제 작년에는 법가정치라고 하는 교과가 있었는데 이 법가정치라고 하는 교과에서는 요 마지막 얘가 나오진 않았습니다. 근데 이제 요게 좀 다뤄지고 있다는 것은 요와 관련된 사례가 하나쯤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원래 이 부분은 원래 이 부분을 얘기할 때는 여기와 여기 첫 번째와 두 번째 것만 주로 얘기하는데 이 세 번째 것도 조금 얘기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부분인데 모든 영업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한 16살, 17살 된 아이가 갑자기 와서 아버지 전 술집이 하고 싶어요. 술집 할래요. 그래 알았다. 내가 허락하마.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건 할 수가 없죠. 당연히.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컴퓨터 IT 관련된 부분 너무 좋아서 그런데 뭐 컴퓨터 부품 가게 이런 걸 하나 해보고 싶어요. 그거 한번 허락해 주세요.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? 뭐 정상적인 영업행위고.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그래 알았어 그거 해봐. 이제 미성년자니까 9시, 8시, 뭐 이때까지만 해.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제한을 둘 수는 있겠죠. 그런 경우에 이제 법정 대리인의 영업이 허락된 경우 미성년자가 이제 자기 이제 아버지는 컴퓨터 잘 문외한이니까 잘 모르는데 미성년자는 얘는 아들은 컴퓨터 되게 잘한다. 이러면 이제 부품 관련된 부분은 이 미성년자가 하는 게 더 잘 되고 법정 대리인이 이제 영업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영업에 관한 행위 이런 경우로 단독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. 시험에서는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요. 이 부분이 좀 같이 그 사례로 많이 다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요거는 새로 나왔기 때문에 역시 비슷한 게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들긴 하고요. 요 사례는 거의 다뤄지는 부분이 거의 없지만 알아는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법정 대리인에 하여 범위를 정한 처분 허락된 재산의 처분 행위 이런 건데 이제 주로 뭐 잘 나오는 사례 중에 하나가 예시문으로 잘 나오는 거예요. 하나가 미성년자 혼자서 백화점을 갔는데 매우 고가의 화장품 용돈 범위를 좀 넘어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고가 이렇게 표현하고죠. 고가 비싼 가격의 화장품을 단독으로 샀다. 이 경우는 계약이 어떻게 된가? 유효한가 무효한가? 그럼 일단 유효하다 그랬죠. 근데 이제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? 그럼 취소가 가능하다. 예. 근데 취소는 누가 하느냐? 법정 대리인하고 미성년자 본인도 할 수 있다.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선지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. 다만 이제 이거와는 다르게 용돈 범위 정도, 이제 한 10,000원 정도 되는 교재를 샀다. 이 용돈 범위에 해당이 된다. 라고 볼 수가 있죠, 보통. 그런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느냐, 없느냐 라고 들어갈 때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. 민법에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.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뭐 환불 기간 뭐 이런 거 둬가지고 많이 하긴 하죠. 근데 민법에서 추구하는 바는 기본적으로 미성년자 단독으로 했었던 법률행위, 이렇게 허용된 법률행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. 그 부분 조금 잘 유념해서 알아둬야 될 것 같고요. 자,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. 보면 이제 이거 스포츠카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 18세 경이면은 우리나라 법률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. 19세가 넘어야 이제 동의 없이 결혼하지만 18세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부모님의 동의가 있으면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느 날 18세에 그 여자와 한 5세 정도쯤 되는 남자, 7살 차이네요. 자,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. 보면 이 사람은 성인이죠, 남자. 여자는 아직
미성년자입니다. 근데 결혼을 했습니다. 근데 어느 날 우리 남편이 정말 멋있는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 거 보고 싶어 라고 해서 뭐 남편 몰래 그 스포츠카를 남편 뭐 신용카드 이런 걸 통해서 할부를 해가지고 하나 실렀습니다. 나도 한번 옆에서 타면서 멋있게 드라이브 하고 싶어 뭐 이렇게 했다 라고 그냥 가정을 해봅니다. 가정.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은 있긴 있는데 보면 이제 그냥 가정입니다. 보면 자 그런데 그 아직 미성년자니까 이 경우가 이제 그 알거나 너무 부담이 되니까 야 이거 계약하지 말고 그냥 취소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서 너무 부담돼서 이쪽에서도 취소를 하겠다라고 딜러에게 얘기합니다. 근데 이 경우에 과연 이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가 없는가 라고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민법상으로만 따져보겠습니다. 따져보면 기본적으로 아직은 미성년자 만 18세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이 이 자동차를 구매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건 취소가 가능하다. 미성년자 본인이 취소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. 왜 예외가 되냐면 이제 성년의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. 이 성년의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성년의제 그러니까 성년으로 취급해준다 이런 뜻인데 그냥 18세의 미성년자가 부모 등의 동의를 얻어 법률혼을 한 경우, 즉 법률혼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신고까지 마친 경우입니다. 혼인신고까지 마친 경우에는 성년으로 의제된다. 즉 이 경우에는 성년으로 취급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. 따라서 이 경우엔 나이는 미성년자이지만 민법상의 행위 능력을 가지게 되죠. 그러면 따라서 저 경우에는 적어도 민법에서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. 보면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민법에서만 그렇고요. 민법 이외에 청소년보호법, 공직선거법, 이제 물론 공직선거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 뭐 투표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경우에는 18세부터 가능하긴 한데 보면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성년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. 즉 재산상에 관련된 부분에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성년의제가 되면 그런데 그럼 나 이제 성년이니까 막 담배 피러 다니고 그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없는 뭐 술집 같은 데서 막 술 먹고 이런 거 그런 거는 안 된다입니다. 거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들어갑니다.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? 만약에 이제 결혼을 했다가 한 석 달 뒤에 그냥 이혼을 해버립니다. 그럼 다시 결혼을 했다가 끝났기 때문에 이혼했으니까 그 경우에는 다시 미성년자인 상태가 되잖아요.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? 인데요. 한번 결혼했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여전히 성년의제로 해서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민법상의 행위 능력을 가진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 미성년자와의 거래 행위, 이건 첫 번째 시간이고요. 간단한 듯 하나 조금 중요한 부분들, 시험에도 수능 시험이라든가 모의고사라든가 혹은 여러분들 학교 내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충분히 잘 다뤄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내용 충분히 잘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